사망신고를 오늘 했다는 고성희의 한마디가 박진석의 수조일을 흔들 줄 알았을까요? 고성희는 왜 26년을 버티다가 하필 지금 사망신고를 했는지 스스로도 설명이 안 됐는데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박진석이 그 얘기를 듣고 왜 나랑 같이 안 갔어라고 묻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들키면 끝나는 계산이 섞여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떨림을 모르는 척했지만 이미 머릿속에서는 숫자가 굴러가고 있었고요. 그날 밤 박성재는 엄마가 선택했으면 기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처음으로 참지 못했습니다. 박영란은 이제 자유다라는 축하를 받았는데도 가족의 식탁이 장례식처럼 숨막혔고요. 이수빈은 큰오빠가 AP그룹 대표 이지혁이라는 사실이 새어나가는 순간 연애가 전쟁으로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AP그룹 디자인 팀장이라는 직함이 처음으로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24시간 심전도 장치를 찬 채로 도쿄행 서류를 봉투에 넣었는데요. 그 봉투에 적힌 제목이 지은호, 박진석 관계 확인서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과의 통화가 끝난 뒤에도 한참이나 손을 놓지 못했었습니다. 사망신고 접수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는데요. 왜 오늘이냐는 질문이 계속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분명히 모든 게 끝났는데 고성희는 죽었다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말해왔죠. 그런데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키는 순간 슬픔이 아니라 은폐로 바뀌는 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다독이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타이밍을 곱씹고 있었어요. 고성희가 결혼을 앞두고 수조이 그룹에 품위가 있다고 스스로 선을 그었던 과거를 박진석은 기억합니다. 고성희는 그때도 감정보다 체면을 먼저 떠올리던 사람이었고 박진석은 그 체면이 흔들릴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사망신고를 한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돈이거나 누군가가 움직였거나 그 의심은 곧바로 현실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슈올츠 비서실로 상속 관련 확인 요청이 동시에 여러 건 들어오거든요. 26년이나 지나 갑자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묶여있던 토지나 계좌, 보험, 그리고 오래된 분쟁까지도 한꺼번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박진석은 그 통지를 받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란 사람은 오히려 고성희였어요. 고성희는 자신이 먼저 무너질까봐 무너지는 대신 더 세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게 고성희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와요라고 말했던 그 힘으로 이번에는 집 안의 공기부터 장악합니다. 영나 스토커 구속 축하 저녁을 재확인하면서 박영나에게는 6시 30분까지 오라고 못 박아두고 박성재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들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려면 네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박성재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진짜로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고성희가 알고 있는 내 비밀이 무엇인지 박성재는 떠올리려 하지 않았는데요. 떠올리는 순간 그 비밀이 엄마의 손에서 칼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으로 통합니다. 슈올츠 내부에서는 박진석의 외아들이자 본부장으로 다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박성재가 유독 무너지는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특히 고성희 앞에서만큼은 감정이 제멋대로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뭔가를 선택했으면 기분까지 책임져야지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이 결국 내가 내 기분을 책임져라는 뜻이라는 걸 알아채고 있었어요. 알아채면 더 화가 나고 화가 나면 더 지는 싸움이었죠. 그날 저녁 박영란은 케이크를 받으며 이제 자유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박영란은 웃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웃는 얼굴이 자꾸 굳었습니다. 박영란은 우아하고 조신하고 차분한 사람이지만 그 차분함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고성희가 과보호를 해왔고 박진석은 그 과보호를 방관해왔죠. 박영란은 자유를 축하받는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서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자유로운 걸까? 아니면 엄마가 통제 방식을 바꾼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건 뜻밖에도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식탁에서 고성희가 우진이도 좀 챙겨줘라고 툭 던졌을 때 고성희가 진짜로 우진을 챙길 마음이 없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요새 당신 입에서 통 우진 얘기가 안 나오잖아라는 박진석의 말이 나왔을 때도 고성희는 너무 가볍게 우진이는 늘 똑같으니까라고 받아쳤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제일 무서웠습니다. 똑같다는 말은 관심이 아니라 확신이었고 확신은 때로 통제에서 나온다는 걸 박성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성재는 결국 식탁 밑에서 휴대폰을 켭니다. 우진이 병원을 탈출했다는 소식이 이미 돌고 있었고 우진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고성희는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위기일수록 더 화려하게 덮는 법이었고요. 박성재는 그 방식이 너무 싫었습니다. 싫은데도 그 방식으로 살아남았던 자신이 더 싫었고요. 박진석은 그런 박성재를 보면서도 고성희에게 한마디를 던지지 않습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보고 싶은 건 박성재의 표정이 아니라 고성희의 급함이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급함이 커질수록 고성희가 숨긴 조각들이 더 쉽게 떨어져 나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조각 중 하나가 바로 이수빈 파일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수빈에 대해서 이사장 모르게 조사하라고 했던 파일, 그거 다시 가져와. 이수빈은 박성재가 연애 중인 여자로 알려져 있었고 고성희는 처음엔 그 연애를 형편으로 끊어낼 생각이었죠. 아버지는 백수, 엄마는 점원, 오빠 둘도 별 볼 일 없다. 본인은 유튜브 하는 애다. 고성희가 그렇게 정리할 때까지만 해도 이 게임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수빈의 큰오빠가 AP그룹 대표 이지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고성희의 머릿속 계산이 엉켰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의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여기서 더 치명적인 건 지은호의 존재였습니다. 지은호는 AP그룹 디자인 팀장입니다. 밝고 책임감 있고 해맑아 보이지만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 거절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지만 지은호는 여전히 이지혁 앞에서만큼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지은호는 박성재의 시선을 모르는 척했지만 모른 척하는 게 가장 잔인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고성희는 그 연결을 냄새처럼 맡습니다. 지역 대표가 지은호와 당신의 관계를 아는구나. 고성희가 박진석에게 던진 그 말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박진석은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바로 웃는 얼굴로 덮습니다. 박진석에게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지렛대였고 지렛대는 손에서 놓치면 안 되는 물건이니까요. 이지혁은 그 무렵 AP그룹에서 도쿄 출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AP그룹은 원래 이지혁이 인수해 준 회사고 이지혁은 대표로서 첫 해외 출장이라는 이름 아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남들처럼 들뜨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심전도 장치를 찬 채로 직원들에게는 담담하게 일정을 공유했는데요. 박성재만은 그 담담함을 믿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손끝이 떨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았죠.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웃으며 말하는 척합니다.
형, 갑작스러운 출장 걱정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 이지혁은 대답 대신 물을 마십니다. 그 침묵이 박성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이지혁은 사실 도쿄로 도망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도쿄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했습니다. 고성희의 사망신고, 슈올츠의 흔들림, 이수빈 파일, 지은호의 이름이 엮인 오래된 문서까지. 이 판의 중심은 결국 누가 누구의 약점을 먼저 잡느냐였는데요. 이지혁은 그 약점을 한 번에 터뜨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번에 터뜨리면 모두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이지혁은 차라리 실처럼 조금씩 당겨 상대가 스스로 발을 헛디디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그게 이지혁이 사람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지은호를 지키는 건지 지은호를 묶는 건지 이지혁 자신도 확신이 없었고요. 한편 지은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다가 수조의 관련 기사 하나를 봅니다. 26년 만에 사망신고, 상속 절차 재개 가능성. 지은호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지은호는 왜인지 모르게 그 사망신고가 자기와 연결돼 있다는 불길함이 들었거든요. 지은호는 잠시 이지혁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더 깊이 박진석이라는 이름도 떠올립니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그럴 리 없어. 그런데 기억은 늘 부정하는 순간 더 선명해졌습니다.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그날 밤 수조의 저택에서 터집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이수빈 파일이 있는 서랍을 열어봅니다. 박진석은 손이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확실한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필요한 순간에만 움직이고 움직일 때는 목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파일 속에서 박진석이 발견한 건 이수빈의 신상 요약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끼워진 얇은 사본 한 장이었어요. 거기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 그리고 그 아래 보호자 서명란처럼 보이는 칸이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글자를 읽자마자 숨을 한 박자 늦게 들이쉽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계산합니다. 이지혁이 알고 있다는 게 이거였구나. 그리고 동시에 떠올립니다. 고성희가 왜 하필 오늘 사망신고를 했는지. 사망신고는 단순한 슬픔의 정리가 아니라 이 종이 한 장을 움직이기 위한 열쇠였을지도 모릅니다. 박진석은 문서를 다시 끼우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성희야, 네가 숨긴 건 아버지 죽음이 아니었네. 그 순간 거실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성희는 웃고 있었는데요. 웃음이 너무 또렷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성재야, 여자 다루기 쉽다니까. 알아주면 10배, 100배 더 해주고 싶어져. 고성희는 박성재의 표정을 확인하듯 말합니다. 박성재는 그 말이 연애 조언이 아니라 통제 기술이라는 걸 알아듣고 처음으로 엄마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박성재의 눈빛이 변하는 걸 고성희도 느낍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바로 말을 바꿉니다. 내일은 다 같이 모이자. 이 실장도 정리하고 영라도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고성희는 정리라는 단어로 사람도 마음도 서류도 한 번에 묶어버립니다. 박성재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휴대폰을 켭니다. 우진의 흔적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때 박성재의 메시지창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하나 도착합니다. 우진, 병원에서 나갈 때 이런 말을 했어. 엄마한테 말하지 마. 박성재는 그 한 줄을 읽고 손이 떨립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자 모든 조각이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같은 시간, 이지혁은 도쿄행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지은호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은호, 내일 회사에서 보자. 지은호는 그 문자를 보고도 답장을 못합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이지혁에게는 여전히 마음이 남아있고 박성재의 진심도 모른 척하기엔 너무 가까이 와 있고 박진석과 고성희의 세계는 자꾸만 지은호를 끌어당기고요.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번엔 그냥 조용히 살자. 그런데 조용히 살려고 할수록 세상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성희는 혼자 방에 들어가 서랍맨 아래에 숨겨둔 원본 서류를 꺼내듭니다. 고성희의 눈물은 다시 나는데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고성희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이걸 열면 다 끝나. 고성희는 원본을 불태우려다가 멈춥니다. 불태우는 순간 자신의 죄도 같이 타버릴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반대였죠. 증거가 사라지면 의심이 더 커진다는 걸 고성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결정을 미룹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다음 화의 지옥문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AP그룹 로비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그는 이지혁에게 전달할 서류를 꺼내며 딱 한마디만 합니다. 도쿄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미 도착했으니까요. 그 서류 첫 장에는 지은호의 이름이 선명했고 두 번째 장에는 박진석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보는 순간 무릎이 풀릴 듯 했는데요. 이지혁은 그 서류를 지은호에게 건네지 않고 자기 손으로 먼저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지혁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말합니다. 지은호, 이제는 네가 선택해야 해. 지은호는 숨이 막혀서 대답 대신 웃어버립니다. 웃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박성재에게 전화가 옵니다. 발신자는 우진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봅니다. 받는 순간 엄마 고성희가 만든 세계가 무너질 것 같은데요. 안 받으면 우진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화는 결국 이 질문으로 달려갑니다. 고성희는 무엇을 숨기기 위해 26년 만에 사망 신고를 했고 박진석은 그걸 왜 지금 무기로 바꾸려 하며 이지혁은 왜 지은호를 지키려다 오히려 지은호를 더 위험한 판 위로 올려놓는지요. 그리고 박성재는 우진의 전화 한 통 앞에서 처음으로 엄마 고성희를 가족이 아니라 상대로 보게 됩니다.